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적에 마주쳤던 도랑 위의 마네킹.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 그리고 그 기억. 나중에서야 그 당시의 인상과는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이 논인 시골길이었습니다. 도중에는 망해버린 마네킹 공장이 있고 그 너머에 싸구려 과자 가게가 있었죠.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 점처럼 보일 뿐이었죠.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흘렀던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폐쇄된 공장터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의 잔해가 쌓여 있었고 그것이 철조망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공장터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흐리고 썩어가는 물,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 어느 날 지나가다 문득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공장의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안 좋았고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만심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도랑에서 마치 점같이 보였죠. 끌어올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놀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 있는 곳도 멀어서 포기했습니다. 다른 녀석이 혹시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 이 발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당분간 그 마네킹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슬픈 것은 날마다 그것이 썩어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흰 피부는 변색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갑니다. 드디어 풍성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드문드문해집니다.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가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습니다. 이제 원래 모습은 모두 사라졌고 이미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한치 아래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의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죠. 간신히 수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을 흡수해 보기 흉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쓰레기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한 번 더 보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추억의 장소를 자전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랑에도 갔지만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노는 매립되어서 지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터는 주차장이 되었죠. 마네킹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고 그리고 나는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나에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썩어가는 과정과 똑같지 않은가.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고 단지 한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꺼림칙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적 목욕탕에서 눈을 찔릴 뻔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집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자주 어머니와 공중목욕탕에 가곤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탕에 함께 갔었습니다. 어느 날 몸을 씻고 난 뒤 심심해진 나는 목욕탕 안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목욕탕의 옆에는 계단이 있고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 문이 마음에 걸려서 열심히 헤엄쳐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고리 바로 앞에 큰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며 안을 들여다보았죠. 저편은 무언가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나는 다시 한번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렴풋한 빛 사이 보일러 비슷하게 보이는 기계가 보였습니다. 나는 몰두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의 맞은편에서의 기색을 느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루해졌던 것인지 나는 갑자기 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열쇠 구멍에서 마이너스 드라이버의 끝부분이 미친 듯이 찔러져 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조차 들이켤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목욕탕에 자주 갔지만 다시는 그 문에 가까이 간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에서 자살한 여자를 마주쳤다.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습니다. 어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윽고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인 10층에서 내려오던 중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됩니다. 조명도 꺼져 어두워졌고 아무래도 정전이었겠죠.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고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습니다. 저는 조금씩 초조해져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알림 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죠.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조적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현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 움직일 수 없었죠.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그렇게 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고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날 보기라도 할까봐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고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땀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죠.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고 손을 들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인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잠깐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사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죠.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모가 무서워하던 손님의 정체. 이모가 어렸을 때 외갓집은 민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해수욕객들이 잔뜩 밀려 들어와서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방을 내주고 평소처럼 아무 차이 없이 보통 손님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던 이모가 그 남자를 흘기 보더니 갑자기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손님이 그저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다. 손님에게 신뢰되는 말이다 보니 결국 이모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겨우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민박집에 경찰이 찾아왔고 강도 살인으로 지명수배된 범인이 이 근처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내민 범인의 얼굴 사진은 어제 외갓집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남자의 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그 손님은 얼마 전에 한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고 이모가 전날 그 남자가 무섭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등 뒤에 엎여 있는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